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월 둘째 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 연휴를 보내고 벌써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2018년 첫 해맞이를 위해서 푼짝과 브로모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콤파스 신문은 2018년 첫 토를 신재생 에너지와 마캄강 하구에 있는 유전으로 열고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기대를 건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16년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를 2억 5,789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24.07%, 즉 6,206만 명이 청년인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시 청년들의 실업률을 보면요, 8.85%로 나타나고 있고요. 농촌은 약간 낮은 7.42%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자와 마글랑에 있는 보르보드르 사원에서 5개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와 희망을 500개의 연등에 날려버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형 연등을 500개 이상 날려보내면서 2017년을 보내는 송년과 2018년 신년 새해를 맞는 행사를 동시에 펼친 것입니다. 하지만 북부 수마트라 구능 시나붕은 무려 4km 높이까지 시커먼 화산재를 뿜어 올리면서 마그마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조코위 정부에다 대고 마그마가 그친 발리 구능 아궁산만 쳐다보지 말고 구능 시나붕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발리 아궁 화산도 여기에 질세라 지난 3일 아침에요. 1500m까지 화산재를 뿜어 올리면서 나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세상에 무엇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레드 알럿, 즉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요. 핵무기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유엔 사무총장의 신년사는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좀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요.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신년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본토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도 정말 고려해 볼 만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는 금년 안에 대사변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대남 전략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대화도 하고 대사변도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신년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인도네시아 콤파스에 비친 한반도 상황을 간단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볼 때 중국의 1대1로 패권 정책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핵 동결 후 대화고 미국은 핵 폐기 후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간 충돌 양상도 전개되기 전에 소위 3노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즉 미국 전략문제연구소마저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헤란발 외신과 논설에 보면요, 이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모 상황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들은 이런 데모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란 국내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바 있지만은 그것을 실권자들이 다 가로챘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외에도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이란의 데모를 지지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를 비롯한 반대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인도네시아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아직은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인도네시아 2018년 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조코위 대통령은 2017년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폐장식 연설에서 대중 언론과 소위 전문경제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장경제 예측을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대중매체들은 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2017년 초에 소셜미디어들은 종합주가 지수를 6천은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고 봤지만은 2017년 말 현재 6,355.65를 넘지 않았느냐? 그게 사실 아니냐? 또 수출을 보면요, 17%나 급증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미디어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다시 지난달 28일 앙카탄 무다 실리왕이, 다시 말해서 실리왕이 육군 사단 청년단 창단 51주년 기념식에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714개나 되는 부족이 있고요, 1100개나 되는 그 지방 사투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는 거대한 나라인데 2018년 지방선거 때에 이런 요소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통일성을 해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것으로 그쳐야지 2년 3년 질질 끌면서 계속해서 서로 분열하고 다퉈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SMRC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해 12월 중순 조코위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74.3%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75.3%가 조코위 대통령의 능력을 확신한다, 믿는다, 이렇게 말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기 대선에서도 다시 그분을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5%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은 차기 대선은 해보나 마나 조코위 대통령이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가 2016년보다 더 좋아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48.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더 좋아졌냐? 그런 질문에는 32%만 좋아졌다고 대답을 했고요. 법조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49.5%가 좋아졌다고 대답을 했지만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67%가 정말 좋아졌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Tanah air ku tidak lupakan, kan terkenang selama hidupku. Biarpun saya pergi jauh, tidak akan hilang dari kalbu. Tanahku yang ku cintai, engkau ku hargai.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를 한 데 대해 이제는 미국의 보복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찬성표를 던진 과테말라라는 국가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교육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 또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430만 불 이상을 원조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그 원조를 끊을 경우에 다소 인도네시아 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기름값을 하나의 동일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규 주유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푸아라든지 말루쿠 같은 오지에 가보면은 57개 주유소를 신규 허가했고요. 프리미엄 휘발유를 리터당 6,450루피아, 그리고 솔라르를 5,150루피아에 팔고 있습니다. 오는 2019년 말까지 전국에 157개소에 이와 같은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아무리 오지라도 자카르타와 동일한 가격의 기름을 일반 국민들도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현재 250불로 한정하고 있는 공항 세관 간이 수입 물품 금액을요 500불로 2배 이상 인상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무관세 통관 상한선을 677만 루피아, 그러니까 500불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화물 인보이스 총액이 500불 미만이면요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항에서의 물품 통관이 우리 외국인들도 좀 수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관세가 보통 6 내지 7%인데 공항 간이 통관 평균 관세율을 10%로 인상을 하고 거기에 부가세와 빼빼하를 더하겠다고 해서 문제입니다. 500불이 넘을 경우에 더 높은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일요일 판 신문에 보면요, 코린도 조림지가 있는 중부 깔리만탄에 딴중 뿌띵 오랑우탄 보호구역 관광지가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빵칼람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꾸마이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고, 거기서 끌러떡이라는 작은 목선으로 갈아타거나 스피드보트를 타고 오랑우탄을 연구하고 있는 리키 캠프까지 갔다 오는 어드벤처 여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오랑우탄 보호구역을 다 돌아보고 나오기는 정말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림발로지라고 하는 밀림 속 통나무 호텔이라든지 빵칼라문 시내까지 다시 나와서 코린도 하판 공장 주변에 있는 호텔 등에서 하루를 더 묵고 나와야만 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인 동포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이민국 그리고 경찰이 합동조사본을 꾸며가지고 글라파가딩 무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외국인들의 서류를 검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조사반이 이미 외국인 거주자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조사반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요, 당황을 하지 마시고 수라 뚜가스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은 대사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식은 KBS 라디오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얼마 전 인도 캘커타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바탐 한국문화원 출신 학생 3명이 겨루기에서 금메달 하나, 품새에서 은메달 하나를 따는 쾌가를 이뤘다고 합니다. 바탐 한국문화원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지 학생들에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같은 중학교 1학년 동급생들이 국제대회까지 나가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바탐 한국문화원을 지원해온 공자영 바탐 한인회장은 안동균 태권도 사범 부부의 열정과 학생들의 열성이 이런 쾌가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8년 첫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